이번에는 우리나라 중부의 젖줄, 금강의 물길을 따라 서부 내륙의 중심으로 향한다. 금강의 물이 길러내고 시간이 빚어낸 다양한 우리 술과 그 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그릇의 음식을 찾아서 금강이 품은 시간과 맛을 따라 우리는 또 한 번 로컬로 향한다. 와, 너무 좋지.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공주를 거쳐가잖아. 사실 최근에 공연도 했었거든. 근데 저녁이었는데 그때도 엄청 이뻤어. 근데 낮에는 얼마나 예쁜지 보고 싶었고 내렸는데 온 김에 여기서 그냥 오프닝 찍어도 될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강이 엄청 크거든. 그래서 전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 세종 이렇게 다 연결하고 있는 큰 강이야. 그래서 요 지역을 서부 내륙권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심장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 아마 뭐 금강도 흐르고 맛의 심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강이 지금 이게 좋고 물이 엄청 좋다 보니까 당연히 술도 맛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엄청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하고 큰 평야가 있거든. 그게 호남평야야. 호남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큰 곡창지대에서 이게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뭐 곡식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지. 또 그런 식으로 발달한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를테면 뭐 전북, 충청, 세종 이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금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 도시들이잖아. 아무래도 지금 또 그렇게 따로따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 각자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는 또 금강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놔서 뭐 서부 내륙권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뭔가 이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 서부 내륙권의 맛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야, 술과. 그래서 이번 이름은 아마 금강콜링이 될 것 같아. 원래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느 동네를 가, 그 동네를 엄청 파헤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고, 아니면 어떤 동네 맛집을 찾아가서 간 김에 딴 데도 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가보는 건 처음이잖아. 그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금강을 젖줄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들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 지역마다 특성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나한테는 새로운 어떤 또 도전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공주에 잠깐 들렸지만 오늘 예산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예산이 또 서부 내륙 중에 중심이 되는 도시여가지고, 예산은 뭐가 유명한지 알지? 사과야. 사과가 엄청 유명한 곳인데, 이제 거기 그 사과들을 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아는 돼지들은 다 알고 있는 술인데, 추사라고 해가지고 예산 사과로만 만든 증류주, 그 추사를 만든 양조장에 가볼 거야. 이 양조장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배럴도 하나가 있대. 누구나 아는 사람이야. 맛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홍신혜 셰프님인데, 지금 우리는 공주에 있지만 홍신혜 셰프님은 예산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 배럴 맛도 좀 보고 싶고 좀 그 기대가 돼. 우리 로컬콜링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진짜. 이렇게 잘생겼었어요? 그때 저희 로컬콜링 뒤풀이 같은 자리였잖아요. 그때 뵙고 한번 어떻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당연히 고마워요. 바로 화답을. 네. 저는 아무래도 수염이식회를 되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쵸. 보면 지금 약간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수염이식회 때보다는 좀 많이 쪘죠? 아니 근데 거의 비슷하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오래됐죠.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니까. 수염이식회를 그래도 한 4년 넘게 했었죠.
그리고 그 시점쯤 해갖고 제가 이 한국의 전통주 홍보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조장들을 많이 알게 되고 한국 술이 어떻게 됐다 하는 현 시점을 좀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술에 관심 가지시고 관심 좀 있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신 거고. 그죠. 네, 사실 여기는 네. 제가 사실 사과를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사과를 지금 따신 거죠? 딴 게 아니고 딴 여기 게 막 따서 아니고 먹어도 되는 그런. 아니, 안 돼요. 이게 진짜 나는 정말 어머 얘네 잘 컸네 이렇게 손을 딱 밑에 댔는데 내 손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 주인을 만난 거구나. 그럼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사과를 사랑하고 사과술을 좋아하냐면은 제가 사과주를 먹으러 깔바도스를 갔다 올 정도였어요. 아, 사과주고 유명하니까. 네, 저는 사실 포트와인이나 마데이라를 네. 좋아해서 포르투갈 마데이라도 가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원산지를 가봐야 되는 성미에 그럼요. 그만큼 좋아해야 된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알고 먹어야 훨씬 맛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친구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만난 사람한테 친구라는 얘기를 붙일 수라도 있는 거죠.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게 먹을 때 그 맛이라는 것도 잠깐 근데 좀 이거 한 입 제가 한번 저도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예산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요. 원래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또 예산이. 그리고 예산이 이제 어머! 주스 튀는 거 봐. 근데 맛있다. 입이 그렇게 커요? 예산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완전 초기 때부터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여기가. 진짜 오래됐구나, 여기 오래됐어요. 사과를 키우기 시작한 지. 예산 자체가 이게 아시겠지만 아침 공기, 점심 공기, 저녁 공기가 완전 달라요. 일교차가 엄청 크구나. 예. 근데 그 일교차, 일조량 이게 사실은 사과 농사의 완전 키포인트인데 예산이 약간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당호도 있고 여기가 약간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고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땅 자체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여기는 좀, 그쵸 네. 물도 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사과를 위한 동네군요, 여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농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국의 약간 깔바도스 같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엄청 지금 액티브하게 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견학 같은 것도 되나 봐요. 많아요. 여기 애플파이 만드는 것도 사모님이 클래스를 진행을 하시고 애플파이를 만들어요? 네, 또? 애플파이 만들고 왜냐면 사과 사과를 있으니까. 가지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과잼도 만들고 또 사과 술 만드는 클래스도 있고 해서 전학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과를 따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냥 양조장이어가지고 술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왜냐면 초등학생이 있길래 쟤네들이 딴 사과로 술을 만드나 뭐 이런 느낌이 뭔가 이상했어. 어린이 인력들을 이 어린이들이 술을 맛을 보고 가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맞아요. 여기 그냥 단순하게 양조장의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 그리고 그 농산물로 할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진짜로 산지하고 사람 연결시켜주는 허브 역할도 이렇게 하고 맞아요. 있고 네. 얘기 들었더니 셰프님이 바베큐 했어요. 여기서 진행도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때 크게. 소문에 의하면 뭐 오클라호마에서 온 분이 셰프님이 우리가 요리하시는 걸 먹고 자기가 얘기- 태어나서 먹은 바베큐 중에 제일 맛있는 바베큐였다 이런 맞아요. 얘기했다고. 맞아. 그거 진짜 약간 레전드인데 와. 오클라호마에서 왔대 본인들이. 네. 그런데 바베큐 본고장 오클라호마에서 왔는데 내가 평생 먹은 바베큐 중에 제일 맛있어요를 한국 여자가 만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산상 한우를 전부 못 쓰고 호주산도 호주산으로 썼단 말이야. 먹었는데. 호주산으로 만든 바베큐를 제일 맛있다 미국 사람이. 그래서 뭐 고마운 거죠. 그 되게 세상이 좁구나라는 생각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맛을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온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 여자 어디 셰프님 갔냐. 언제 오시냐고. 다음에 여기 하시면 저도 올게요. 그래서 그럼 같이 바베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바베큐 먹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제 캐스크를 지금 10대가 됐어요. 이제 한 8년 됐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도 그래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대표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대표님이 지금 와인 메이커시고 사실은 위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아. 나는 제가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모습이 50% 정도 다 편집된 모습이에요. 내가 말이 굉장히 많아. 저도 이제 많이 자른다고 잘라는데 그 정도니까 오늘 오디오가 빌 일은 없겠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을 만나러 일단 가서 좀 네.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와인 메이커 어떻게 된 건지. 와, 네. 대표님도 말 많으신가요? 많아요. 큰일인데? 저랑 친하니까 엄청 얘기가 많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선호 겁니다. 아유 안녕하셨어요. 네 자주 뵙는. 와,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사실 이렇게 좀 사과밭만 봤을 때도 예뻤는데 이게 올라와서 보니까 잔디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농장들 보면 빈 땅만 보이면 사과나무 심어놓잖아요. 빡빡하게. 아, 최대한 네. 수익률을 올리려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다른 쪽의 가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좀 여유롭고 뭐 이런 게 사과 좀 더 비싸게 팔면 되죠. 아, 근데 지금 여기 새가 뭐 아픈 새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뭐 뭐 되게 울고 있어가지고 계속. 가을철에요. 농사 기껏 지어놨는데 까치나 이런 새들이 사과를 다 쪼아놔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뭐냐면 까치보다 더 큰 새들 소리를 이제 틀어놓은 거예요. 막 독수리나 이런 정도 새가 맹금류. 뭐매 이렇게. 공황. 예, 그래서 사과를 쪼아놓는 작은 새들의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옛날 허수아비 같이 이게 소리로 된 허수아비 네. 느낌. 소리로. 와. 그래도 와요. 그래도. 되게 소리가 생각보다 크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보기 계속 들려가지고 얘기하는 내내 이게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나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사과밭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술까지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캐나다 이민 갔다가 와이너리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술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포도밭 언덕 위에 예쁜 건물 있고 레스토랑도 하고 그 당시에 보통 맞아요. 외국 와이너리들은 보면 진짜로 체험적인 요소도 많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989년, 90년도에 캐나다 갈 때만 해도 우리 손으로 모 심을 때요. 우리 농촌 가면 지금이야 카페도 많고 뭐 베이커리도 있고 관광 체험을 하는 농업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한국 돌아가면 양조 기술 배워가지고 와이너리를 한번 해보겠다. 저는 이제 와이너리가 먼저 이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어떤 공산품이 아닌 문화상품 같은 거. 근데 이제 장가를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항상 의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따옴표 이렇게 의도를 봐봐요. 제가 한 10년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제 의심이 들어. 의도를 실제로 안 하신 진짜로 건가. 안 믿어져요 좀.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좋은 그 가수원 농장의 딸을 그렇게 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때는 와인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 그냥 결혼을 그렇게 하고 봤더니 믿는 걸 그런 걸 올렸고. 와이프네 집이 뭐 사과를 하고 있었네, 뭐 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그때만 해도 사과밭 오면 고생만 했죠. 와서 막 도와드리고 이렇게 생각도 고생하시다가. 못했고. 근데 이제 캐나다 생활 끝나고 이제 와인 해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만 따서 팔기엔 너무 아까운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과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좀 뭐 번호도 매겨놓고 오와 열도 맞춰놓고 주변에 공간들이 좀 여유가 있어. 관리를 너무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이 거의 뭐 밥상 다 차려 놓으셨어. 막 제가 거의 오랫동안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소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깔바도스다. 예, 사과로 만드는 증류주가 물론 좋은 증류주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완전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와인 메이커가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이걸로 내가 무엇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무엇을 만든 걸로 지금 지역사회에 완전 환원하고 계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러네요. 있는 장소예요. 저 너무 띄우신 거고요. 아무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 받으셔요. 네, 받으시고. 주문 들어오는. 여보세요. 76도. 좀 더 있어도 되겠다. 지금 증류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펌펌 받으셔요. 온도 체크를 해야 돼서. 안 하면 안 되니까. 76도.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양조장이랑 증류소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시죠. 그 제 캐스크도 좀 맛볼 수 있게 맞다.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얼마 됐다고요? 이제 7년, 8년 됐는데 그 375ml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한 300ml 남은 것 같죠? 아니 너무 커 먹어. 저희가 올 온도 때마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진 않았어. 제가 빼먹지 않아서. 제가 너무 빼먹어가지고. 오늘 조금만. 가실까요? 네. 우리가 요리사들이 결국은 죽기 전에 술을 담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동물도 맛을 자기가 원하는 디자이어대로 재창조해서 먹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지. 그럼요. 인간이 유일해요. 그거의 최고봉은 뭐냐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과 시간이에요. 근데 이 자연과 시간이 요리에 녹아드는 게 술이에요. 저도 지금 술 만들고 있어서 네. 복분자주 하고 있는데 네, 사 먹어봤습니다. 또 보내드릴게요 제가. 복분자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재료가 사과여서 저도 사과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는데 엄청난 양의 사과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과 한 3톤 정도를 증류하면 한 350리터 나와요. 350리터? 네, 그러니까 오크통 하나 반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톤 차 3대 분량의 사과 가지고 오크통 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좋아서 그러니까요. 이런 거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그냥 사과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새 사과가 사과값이 너무 올라서. 비싸져가지고. 그리고 안 팔리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먹을게요. 우리가 다 사서 먹을 테니까. 아니, 많이 먹어요, 많이. 이걸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뜻이 맞고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만든 술하고 또 바베큐 해가지고 여유롭게 대화 나누면서 술 한잔 하는 이게 저는 최고예요. 오늘은 바베큐 파티를 못 하니까 네. 또 근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갈비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밥을 먹을 텐데 추사 한 병 가져가서 먹고 싶거든요. 최고의 말이야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일단 갈비 4개 갈까요? 갈비로. 네, 갈비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그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 예산에 내가 가는 단골집들을 네. 지금 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채자 씨 완전 단골이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여기는 보면 이제 막 이게 되게 오래된 집들 특징이지만 막 사인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인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저기 되게 의외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미식가들 네. 뭐 허영만 선생님 뭐 다 많이 있지만 있고. 김신조 목사님 사인이 그러니까 목사님 사인에 더 웃긴 거는 전 무장 김. 이게 정말 그죠. 하여튼 잘 좋은 곳을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지금 이제 4인분밖에 안 시켰으니까 사실 금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약간 에피타이저로 뭘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2버전이잖아요. 추사가 이게 그러니까 40도 40, 네. 짜리고 얘는 오크통에 이거는 숙성한 들어가서 거죠? 시간을 보내네. 얘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먹을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소주 계열을 먼저 스타트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맑고 깨끗하게. 그렇죠.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옷을 안 입고 있는 아이 같은 느낌이고 얘는 또 다른 자기만의 또 어울리는 옷을 입은 느낌이니까 퓨어한 걸로 원본으로 좀 가볼까요? 아, 그걸 또 옷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희한하네. 이게 약간 우리 그 알코올 손 소독제로 손 닦으면 네. 처음에 알코올향이 훅 나다가 그 다음에 손이 굉장히 싹 시원해지잖아요. 약간 이게 입에서 나는 그런 느낌인데 아, 약간 그 따갑고 온도감 같은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화해지는. 그죠? 네. 시원. 그렇죠. 사실 40도라고 하면은 이게 독한 술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편안하게 40도 대비 엄청 편안한 소주. 맞아요. 이거 아무도 40도라고 생각 안 할걸?
이 정도 되면. 그죠.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음식을 해치지 않고 같이 잘 가는 느낌인데 얘는 엄청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랑도 잘 붙어갈 것 같아요. 우와 소리. 야, 맛있게 드세요. 이 소리 별스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이거. 나? 아니야 이. 와 이거 와, 너무 예쁘다. 이런 정도 단맛이 좀 너무 좋거든. 이렇게 이 정도 단 게. 그러니까 이게 와. 더 달면 딱 찔리는 맛인데 고기도 너무 좋고. 같이 이거 씹으면서 같이 먹어봤어요? 아 이거 되게 천생연분이다. 그죠? 이거 예산 애들끼리 되게 잘 어울리는. 나는 음식이 이렇게 보완 관계가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내가 지금 달고 기름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씹으면서 바로 싹 쓸어가지고 맞아, 입을 맞아. 리셋을 바로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판 먹을 때도 잔 맛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원래 사실은 보면 질겨올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맛있고 먹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러고 나서 다음 조각을 먹으면 또 그 새로운. 단맛이 또 기분 좋고. 완전 퍼펙트 메리지. 근데 퍼펙트 퍼펙트 메리지를 메리지네. 네. 계속해. 재혼. 결혼 너무 많이. 입안에서 난리 났어. 진짜 너무 맛있죠? 그 알죠? 그 공장 예식장 느낌으로. 근데 저는 진짜 잘 굽는 사람이 이렇게 구워서 나오니까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의 고기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불판에서 구워 먹거나 아니면 와서 조리를 해주시는 게 많은데 이렇게 먹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동네에 이상하게 이런 스타일 집들이 꽤 많거든요. 코리안 바베큐의 완전 기본은 DIY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목로주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목로 주점이라는 단어 저는 되게 익숙하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노동자들이나 네. 아니면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때 먹는 것마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워 나오는 문화가 있었어요. 안주인 거지, 안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식탁 위에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식당이 아니라 선술집인 거죠. 그거를 안주 형태로 먹었었던 이 고기가 사실은 구워 나오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목로주점.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거구나. 네. 바로 안주처럼 고기 구워져서 나오고 바로바로 먹고 나갈 수 있게. 선술집. 사실 그게 밥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으나 노동자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먹었었던 그 형태의 음식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로 얘기를 했지만 이 집도 처음에 생긴 게 이 집 한 8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 생긴 게 할머니가 시장 한켠에서 고기를 한 점씩 두 점씩 이렇게 구워서 팔던 그런 데서 비롯이 된 거래요. 근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1인분, 2인분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나 어렸을 때는 1인분이 없었어요. 저도 아직 어리군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1인분 이게 아니라 그냥 가면은 몇 점인 데도 있었고 갈비대로 한 대, 뭐 갈비 같은 경우 약간 이랬었거든요. 갈비대 뭐 2개만 주세요. 뭐 2대, 뭐 1대. 그러니까 2대만 해도 비싸지. 누구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양껏 먹기에는 비싼 아이템이니까. 소고기 특히. 그리고 사실 돼지고기의 대유행을 이끈 건 우리가 양돈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인데 그 양돈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게 사실은 대량 사육이었잖아요. 가격이 다운되니까. 대량 사육 플러스 부탄가스의 보급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숯이랑 불이 필요 없어진 거니까.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소고기를 식당 가서 구워 먹지 않고 집에서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로스구이라고 그 하잖아요. 로스라고 하죠, 로스. 그게 사실 로스트잖아요. 로스트의 약간 일본식. 네. 예. 그 로스트의 일본식 로스구이라고 한 게 집에서 불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나서 생겨진 단어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구워줄 수 있는 데 가서 먹어야만 되니까. 여기는 연탄이나 숯불이나 이런 데서 아예 좌판을 깔고 퇴근하고 오면 일 끝나고 오면 시장 한켠에서 그거 뭐 5점 주세요. 구워서 드리고 그러면 술이랑 같이 먹고 이렇게 자판에서 구우시고 이제 서서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막 집어서 먹고 맞아요. 좀 이렇게 주저앉아서 먹고 네. 이렇게. 근데 그거 되게 궁금한데요, 그 느낌? 이렇게 불시설을 마련하고 지금 테이블을 다 뚫어갖고 이렇게 뭔가를 수술 넣을 수 있고 한 건 정말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막 테이블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있고 막 이렇지 않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재야. 이런 화로를 너무 테이블로 금방. 옮겨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여기 구멍 뚫려 있는 이런 화로대를 넣을 수 있는 이 테이블의 이름이 K 바베큐 테이블이에요. 거기서 시작됐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불판 앞에서 고기를 굽고 DIY를 열심히 하는 문화가. 그 한국에서는 고기 먹고 오면 바보잖아요. 좀. 근데 옛날부터 기록에 양반들은 화로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양반들은 놀고 먹기의 가장 근본은 야외에서 화로에 불을 피우는 거였어요. 아, 그죠, 그죠. 이게 근데 그냥 화로대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우리의 완전 오래된 본성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좋은 날엔 다 구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례식은 끓여 먹어. 그 장례식에 구운 고기가 나온 일이 없죠. 없어요. 장례식은 끓여 먹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결혼식에는 국수를 먹잖아요. 네, 그죠. 국수는 몇 날 며칠 말려야 돼요. 그건 날을 받아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는 그냥 돌아가시잖아. 육기장이고 뭐 그냥 삶으면 그날도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탕국을 먹는 게 그냥 갑자기 먹어야 되는 날인 거야. 모일래? 이게 모일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좋은 날은 아니거든. 근데 이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 둘 모인 상태에서 그냥 고기 좋은 건 알겠는데 끓인다.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 소고기를 만들어 먹는 다른 관점이었던 것 아, 같아요. 굽기랑 삶기가 그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뭐. 재밌죠? 결국은 그러니까 로컬 컬링을 제가 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되게 대를 이어서 과수원 해온 데잖아요. 사실 뭐 좋은 사과를 만들었고 그 좋은 사과를 가지고 만든 술이니까 이 정도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대째니까 80년 동안 꾸준히 고기를 구운 한길 외길 갈비 인생 그리고 오래도록 묵히면 묵힐수록 더 좋은 술을 만드는 외길 술 인생 이 세월의 맛과 이 세월의 맛 붙이는 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걸 해오고 있는 것들이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리고 좋은 또 음식 그 사과로 만든 좋은 술 그런 것들이 한 지역 안에 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운이 되게 좋은 거네요. 아니 이렇게 지금 오늘 80년 그리고 또 세월의 네. 맛 이렇게 다 같이 붙였는데 내가 사실 여기 데리고 와준 게 네. 고마워서 내가 내 단골집 하나 소개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70년 넘었어요. 사실 지금 8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간판을 바꿔야 돼. 프린트 새로 하기 귀찮으셔가지고 지금 안 하시는 건데 이 집이 또 완전 이렇게 7, 80년을 외길 국수만 만든 집이 있어요. 국수. 예산이 국수로 진짜 유명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예산이 진짜 국수로 유명해요. 그래서 일부러 국수. 서울에서도 결혼식이 있으면 예산에다가 국수를 맞추곤 했었어요. 기념품으로 사서 제가 선물을 해드릴게요. 아,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완전 그 면 매니아여가지고 사장님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강 따라가는 거면 내일은 어디 가요? 저희 내일 세종으로 가는데요. 세종? 네. 내일도 저예요? 저 내일 나가면 안 돼요? 뭐야? 아, 왜 대답을 안 해? 보시는 걸로. 진짜는 배달되지 않는다.
진짜는 그곳에 있다. 로컬이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로컬 콜링.